자, 긴급 편성된 프로그램이 있네요. 네. 네. 우리 정지학 유호진의 라이브 쇼, 또 핫방송? 아니죠. 폰토크죠. 폰토크. 예. 네, 우리 정선배 좋아하는 폰토크. 전화로 연결해서 긴급 사항을 그 현장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대략 우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네. 엊그제 그 김인식 의원, 네, 전 의장 김인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아주 보니까 이 얼굴 화장도 안 하시고 뭔가 각오가 남다르게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예. 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 학력 관련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민하죠, 그게. 사실 솔직한 얘기로 예민한 얘기인데 뭐 학력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문제 제기가 지금 돼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 본인은 아무튼 뭐 학력 위조 같은 건 한 적이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27일 날 기자회견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큰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 진실이 뭐냐, 예. 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은 우리 김인식 의원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당사자한테 얘기를 듣고 이 아주 그냥 세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빙빙 돌려서 예. 뭐 우리가 김 의장 뭐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사실대로 물어보고 네. 또 잘못된 건 잘못됐고 잘된 건 잘된 그렇죠. 걸로 그러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걸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눌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장터 정지학이고요. 우리 예. 옹기부터 유호진 대표하고 예. 우리 의장님, 저 요진이도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한동안 못 뵀습니다. 네. 제가 저 막 질문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답변할 만큼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말씀 잘하시니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27일 날 기자회견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건가요? 뭐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20일이죠. SBS가 학력 그 민정 학생이 대학에 입학 시정 요구에도 수수방관이라는 이런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많은 분들께서 걱정스럽게 연락도 해주시고 그래서 일일이 한 분 한 분께 그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어렵던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몇몇 기자분들께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사실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학력 위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더라고요. 학력 위조는 아니고. 그리고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 음모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정말 어렵게 불우하게 살았던 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밝히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밝히고 알릴 건 알리고 이게 정말 정치적 음모에 어떤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고민 끝에 기자간담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음모라고 하는 거는 전에 그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뭐 출발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런 문제들은 뭐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들으신 그 이야기들을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공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김인식 의원을 배제하려고 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예,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전 서구 의원 뭐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그 의원과
저와의 지방선거 공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은 친인척이시죠. 그분과 뭐 이런 뭐 갈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근데 원래 그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박병석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인식 의장님하고 박병석 의원은 그 정치적 동지 아니었나요? 옛날에 아주 가까운 사시고 서로 돕고 의지하고 있던 그런 정치적 동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함께 해왔던 정치적 20년. 네, 20여 년 함께 해왔습니다. 의원을 지금 네 번째 하시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데 왜 박병석 의원님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까? 뭐 더 잘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어느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 갈등의 문제가 첫째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 그 서구 의원과 저와의 시의원 공천의 갈등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기성동의 그 LNG 발전소 유치 문제 제가 제기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역의 여론들이 좋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 총선 관련해서 경선 방침이 정해졌잖아요. 저는 이것도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내년 총선에서는 현지 국회의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경선을 시키겠다 하는 공천률이 정해졌잖아요. 다선의원은 또 배제한다는 얘기 있던데. 네, 그리고 제가 아주 가까운 그 박 의원님하고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 들었어요. 요 며칠 전에. 그 박 의원님 두 부부께서 저를 국회의원 경선 상대자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저에게 최측근이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SBS에서 요 근래 왜곡 보도를 했잖아요. 이런 것 등이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박병석 의원이 우리 김인식 의장을 정치적 경쟁자로 보고 그래서 이 지금 학력 문제를 끄집어낸 것과 연결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네요. 제가 그렇게 단정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요.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당시 그 광명 실업 전수학교를 다닐 때 저하고도 뭐 연배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가서 학교 다니는 건데 그게 학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라고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광명 실업 전수학교는 그때 당시 저는 학력 인정이 되는 학교로 알고 다녔고요. 학창 시절 3년 동안 저는 장학금도 받았고요. 중고등 학생부로 해서 전국 웅변대에 나가서 각부 장관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네, 전국 경희대 웅변 특기장학생 선발대에 나가서 제가 입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성대학 측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근래에. 정상적인 입학 절차였다고 말했고요. 대전시 교육청의 학교 인정 코드 D-1000001566으로 이렇게 시작된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대학은 당연히 이게 대전시 교육청 학교 인정 코드가 고교 나이스거든요. 나이스 코드. 고교 인정. 당연히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입학 허가를 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제가 교육청 자료를 한번 살펴봐도 분명히 폐지고등학교 그 명단이 충남도교육청 거에 민원 편람하니까 있더라고요. 그 명단에도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다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도 교육청에서도 대학 입학 서류를 그때 당시 제가 그걸 뛸 때 성적 증명, 졸업 증명을 띄었어요. 충남도 교육청에 학교를 가려고 만학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서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 서류를 발급받은 거예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이게 어떻게 미인정 학교라고 제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인데 제가 지금부터 45년 전 일입니다. 제가 학교 들어간 건. 근데 엊그저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어떤 그 지역의 그 정치학 교수를 만나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기자회견 이후에 화제가 돼서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물론 김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요. 뭐냐면 40년 전 어려울 때 그게 설령 학력 인정이 안 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왜 이 문제가 제기되냐. 만약에 정치인 김인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의장 시절이라든가 의원 시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유권자들에게 호소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음 선거에 왜 이 40여 년 전 대한민국 너나 없이 어려운 시절에 학교를 다닌 그 부분의 학력 문제가 지금 김인식 위원이 정치 활동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 이거는 다른 음해적 뭐가 있다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분도 민주당 쪽에 관련돼 있는 그 정치학 교수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인식 위원의 지금 입장이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섭섭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SBS의 그 보도 내용을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그 문제의 시작은 작년 11월쯤인데요. 이 권익위에서 교육부에다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게 11월이라고 하잖아요. 요 시기에 국민권익위에서 저에게 의장 시절 그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조사가 나왔어요.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에. 그래서 저는 저희 시의회 4층에 와서 두 분하고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하고 제 의장 시절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조사를 이 시점에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정치적 어떤 음해의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권익위가 뭐 하는 데입니까? 고등교육법 위반이나 부정 입학 의혹이 이게 상당하다고 그때 당시 교육부에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째 교육부가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SBS가 보도했는데 최근까지 우리 교육부가 학력 문제에 대한 이 조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권익위가 문제 삼은 것. 그러니까 누군가 박용진 국회의원실을 이용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두성대학 측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2005년 입학 당시에 충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이제 발급받은 그런 학적부라든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런 거 봤을 때 하나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교 나이스코드 역시 정상이어서 입학 허가를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교육부나 권익위에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익위가 학교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교육부를 압박해서 반응이 없으니까 해당 교육위원회 상임위이잖아요. 규문위원이잖아요. 박용진 의원이. 박용진 의원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사안이잖아요. 이 사안은. 그죠? 16명 건은요. 학교가 자진해서 직업학교라든가 거기 직업학교 명시돼 직업학교 외국인 학교 여기에 나온 사람들을 대학이 직접 문제가 있다 해서 교육부에 제출된 사안이고 저는 그 사안이 아니에요. 저는 광명실업 전수 학교를 나왔어요. 별개의 다른 사안을 두 가지 사안을 엮어서 마치 제가 그 16건의 당사자인 양 저를 음해할 목적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보도하겠습니까? 저를 음해할 목적으로 SBS가 보도했다. 굉장히 이건 악의적인 보도가 아니냐 하는 제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박용진 의원께서 이것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제가 돼서 필요한 서류다. 그러면 국민권익위다 제보하겠습니까? 교문위원이시니까 교육부에 자료 요청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전체 기자들에게 보도자를 내는 게 그게 일반적인 정치인의 행위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특정 서울에 있는 SBS가 제 이름하고 제 신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상식선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을 해보셔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저를 음해할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 지인 한 분이 박용진 의원실에 항의를 했답니다. 네. 그랬더니 SBS의 책임을 떠밀더래요. 그리고 저도 박용진 의원님 핸드폰으로 SBS 보도 나가고 난 다음에 이 SBS 보도 관련해서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제 신분을 밝히고 자당의 시연이니까 지금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SBS는 저한테 전화 한마디 하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다면 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아서 학위를 취득했으니 문제가 있다면 기관과 대전시 교육청, 교육부, 학교를 상대로 인터뷰를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9시쯤에 전화 왔는데 제가 오후 2시에 의회를 나가니까 10시 좀 넘어서 막 서울 SBS 기자들이 제 방을 놓고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랑은 아무런 저 분명 인터뷰 요청에 제가 응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그럼? 아니 언론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언론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치적 음모이자 공작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이 상한데 지금 하나만 여쭤보고 광명실업 전수학교가 지금 현재 있나요, 없나요? 지금 제가 민원편람 하니까 이게 80몇 년도에 학교가 폐원됐더라고요. 없어졌구만요. 네네네. 네, 그러시구만. 사실 저는 이제 의원님보다 나이가 한 5살 아래인데 네. 옛날에 보면 도마동에 보면은 거기도 무슨 전수학교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어려운 누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야간에 학교 다니시면서 어떻게 공부해보겠다 해서 글로 가신 분이 있고 또 일부는 원미섬유 같은 데 가서 노동하시면서 야간에 일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충남방적에도 있었죠. 네, 실업 그렇죠. 근데 그런 학교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기 학력 인정 받는 학교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 양성화 시켜주는 시대가 근데 있었다고 이 합니다. 학교는 80년대 폐교가 되다 보니까는 지금 그런 과정을 못 밟았구만요. 그것까지는 그것까지 저는 정확히 어린 모르겠지만.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뭐 10대에 제가 뭐를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어린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중고등부를 해서 학창시절 3년을 보냈고 그렇죠. 각종 전국 웅변대에서 다 제가 석권을 했습니다. 아니 뭐 우리 의원님 웅변자라는 거야 뭐 대한민국이 다 알죠.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정식 학력을 인정 안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정식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제가 같이 어깨를 나란히 그렇게 활동할 수 문제가 있어요. 되면 그 상을 준데도 문제가 되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렇구나. 네. 고등학교로 정식 인정이 돼 있으니까 그 자격으로 고등학교 여기저기서 가서 고등학교 대회에서 중고등부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아무튼 뭐 이 마음고생이 많으신데 근데 중요한 거는 참 어려운 과정을 겪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뭐 총선 출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그거 궁금해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저는 살면서 정말 사랑과의 신의, 도리,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총선 출마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 74%의 좀 압도적인 지지로 제가 대전에서 득표수로는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주민들께서 하루에 요즘도 몇십 명씩 저한테 전화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울고 저를 위로해 주세요.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우리 지역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제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고민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의사가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러면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이번 일련의 이런 사태를 보고 네. 시민들이나 또 의장 출신이니까 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해서 정리를 예, 해주세요. 네. 요즘은 우리가 평생 교육을 말하는 시대잖아요. 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45년 전에 저의 학력 시비는 정말 이거 옳지 않다고 보고요. 돈이 없어서 못 배우고 서름 받았던 그런 많은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정치권과 국회의원이 할 일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 그 시절 진짜 함께 힘들게 살아오셨던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제도와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권에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제가 학위 취소가 된다든가 그런다면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서 대응해 나갈 거고요. 또 학교와 교육부, 국민권익위, 또 관련 국회의원 사무실, 방송사 등을 상대로 해서 저는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행정소송, 또 명예훼손 이런 소송 이어갈 것이고요. 시민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시절 불우했던 제 과거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떳떳하게 살아온 나의 삶을 밝히고 당당하게 이제 앞에서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정치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지금까지 보냈던 제 모습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그렇게 살아왔던 정치 제 생활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 못 살았던 과거 뒤에서 이제 숨지 않을 거고요. 저처럼 아파하는 그런 정말 못 살았던 과거에 대해서 저처럼 아파하는 지금 많은 분들께 이제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의 삶이 미래 세대에 정말 힘들게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고요. 또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됐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는 9남매였어요. 오빠 한 분에 오빠 한 분의 딸 8이었어요. 그런데 내 위에 언니는 홍영하다가 정말 못 살아 적게 치료를 못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딸 7이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셋째 딸이에요. 제가요. 엄마가 역전시장 앞에 생상을 했어요. 여름엔 참외장사, 수박장사, 겨울엔 마다에 따서 고추장사.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했던 제 학창 시절의 추억은요. 엄마 장사 도와드린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위에부터 오빠 한 분, 언니 2분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습니다. 저만 그나마 그런 실업 전수학교라도 졸업을 했고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고 제 밑에 동생은 중학교 다니다 어려서 중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동생들부터는 제가 20대부터 제가 학교를 못 갔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을 벌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가르쳤고 시집도 밑에 동생 2은 제가 보냈습니다. 다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린 시절에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를 아는 웅변계 지인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왔나. 우리 시의회 동료 의원 한 분 제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부모 만나서 공부하고 싶었던 게 저의 죄입니까? 아이고, 아까 우리 원로 교수가 얘기한 게 생각이 납니다. 왜 40년 전 어려운 시절에 어떤 소녀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이 지금 시점에 죄가 될 것인가라고 제기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신 분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저도 진보정당의 의원이지만 진보정당의 정치적 가치가 뭐예요? 만에 하나 45년 전 그 문제가 혹시 있다. 예를 들어 결과 나왔다. 손 치더라도 그 보릿고개에서 못 사는 부모 만나서 공부한 게 아까 말씀 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시를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에 대해서 아니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양성화 시켜주고 부주의해주지는 못할 망정 자당의 시의원을 이렇게
자당의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취재를 하게 하고 이렇게 이건 가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좀 묻고 싶어요. 아무튼 의원님 저도 예전에 참 이 비슷한 시대를 산 사람으로서 뭐 눈에 선합니다. 참. 하여간 저도 눈물이 나네. 예, 진솔한 고백에 대해서 저도 좀 가슴이 울컥합니다. 어쨌든 의원님 힘내시고요. 네. 응원이 되면 응원하겠습니다. 뉴스 장파하고 59초 TV로. 오늘 좋은 솔직한 대담 고맙고요. 잘 들어가서 조만간 한번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